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의료 협업 체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으려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직역 간 타협을 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게 된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의 협업 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거라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러한 극단적 갈등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씌우는 한편 내년 총선 표결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 정치를 한 건 정부와 여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민생 법안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국무회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일단 공포 시한을 사흘 앞둔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회에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제2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제2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모여야 가능한데 1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간호협회의 강한 반발이 예고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극적 타협을 위해 여야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의사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접점을 찾긴 힘들어 보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의 거부권을 앞세워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하려는 여당과 이를 불통 프레임으로 역이용하려는 야당의 주도권 다툼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의 간호법 거부권 요청 방침에 반발해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간호협회는 회원 10만여 명이 참여한 의견 조사 결과 98.6%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 행동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코인 60억 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후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는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여전히 함구했고 이해충돌 논란 등에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민주당에서 김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간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는 함구해온 김남국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동료 의원, 당원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당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너무 소액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냐 그 시간 아니냐 상관없이 저는
이것은 저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상임위 회의장에서까지 코인 거래를 한 이유와 정확한 거래 횟수, 한동훈 장관 청문회 당시 거래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에어드롭 로비 의혹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은 강력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같은 김 의원 대응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자숙해도 모자랄 상황에 특히나 친야 성향 인터넷 방송에 나와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게 당 지지율을 오히려 깎아먹는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이 신상 발언도 없이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한 것은 물론 코인 수익과 상임위 도중 거래 규모 관련 해명도 사실과 맞지 않는 등 대응이 이상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비록 탈당 안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산을 팔도록 해야 한다거나 코인을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팔아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단된 진상조사를 계속 진행해 당 자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 해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단에 통해서 제3자의 입을 통해 제3자의 확인을 통해서 억울한 점을 분명히 해주는 게 훨씬 낫죠. 당 안팎에서 꼼수 탈당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당 지도부도 마땅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앞서 진상조사팀에도 자료를 일부만 낸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던 김남국 의원이 탈당 뒤 해명에 나서서도 유리한 부분 중심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가상자산 매각과 진상조사 없이는 쇄신이 발목 잡힐 것이라는 당내 위기감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액 보유와 이상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은 발족 기자회견에서 가상화폐 업체와의 유착과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해 김 의원의 이중성을 파헤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범죄 의혹에 다른 이슈로 물타기를 시도해온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하리란 국민적 기대는 없다며 여당 측 진상조사단 출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의혹 제기에 여야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즉각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수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김 의원이 자신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 보도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데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5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YTN 보도로 불거져 한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도 비판 발언을 이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뤄지고 미뤄졌던 공공요금 인상이 결국 어제 결정됐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8원 오르게 됐는데요.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가게는 물론 기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란 분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요금은 3,000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가스요금 역시 4,400원쯤 상승하니까 4인 가구가 한 달에 낼 공공요금은 7,400원가량 오르는 셈입니다. 가스요금은 주택과 일반 등 민수용만 오르지만 전기요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상승합니다. 기업의 전기요금도 오른다는 뜻입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전력을 가장 많이 쓴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두 번째였고 전기로 비중이 큰 현대제철이 3위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그대로 단순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한 달에 1,473억 원가량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되고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은 각각 737억 원, 563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기업만이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24시간 영업을 하는 PC방이나 노래방, 전기를 많이 쓰는 빵집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기요금 인상 발표 뒤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 계산으로는 미미합니다. 하지만 높은 체감 물가와 실질 임금 하락, 지난 여름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인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서민 가정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45일 미룬 전기 가스요금 5.3% 인상. 물가 안정과 한전의 눈덩이 적자 사이에서 정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폭을 소비자 물가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 영향은 0.1%포인트로 소폭입니다. 지금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이나 등등으로 전환할 때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르다.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영향을 모으고. 하지만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 파급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4.6%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질 임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3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는데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은 1.1% 감소해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지난해 7월 이후 이번까지 세 차례 단계적으로 오른 것도 부지불식 중에 큰 낭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준으로 전기를 막 쓰다가는 누진제와 겹쳐 냉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금 억눌러서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전기나 가스는 상대적으로 더 싸 보이는 거거든요. 서서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요금, 특단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없다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금리 정책까지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서비스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어제 낮 12시 10분부터 2시간가량 데이터베이스 부하로 인해 송금, 결제, 자산관리 서비스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지만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 또 고문하고 있다며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거듭 제기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중국을 대상으로는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인권 유린 문제가 쟁점화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2022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종교자유 침해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overnmen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continue to target religious minorities using a host of methods, including torture, beatings, unlawful surveillance, and so-called re-education camps.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당국 통제 아래 선전용으로만 운영되고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은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침해를 고발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며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중국의 종교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불교, 파룬궁 등에 대한 종교 탄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NGOs like Campaign for Uyghurs and Uyghur Human Rights Project are documenting the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predominantly Muslim Uyghurs in Xinjiang, China.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중국에서의 탈북 여성 인권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인신매매와 강제결혼 피해를 겪는 탈북 여성들이 출산한 아이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The registration of these children by Chinese fathers only occurs after the North Korean mothers has fled to South Korea or been deported back to North Korea. 유엔에서 북한이 아닌 중국을 대상으로 탈북 여성 문제가 쟁점이 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공론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이른바 디폴트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회동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손녀딸의 펜실베니아대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메카시 의장과 현지 시각 16일 회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보다는 디폴트를 원하는 것 같다고 말해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북서부 도시 파밍턴에서 현지 시간 15일 오전 총격이 벌어져 최소 3명이 희생되고 경찰관 2명 등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뉴멕시코주 파밍턴 경찰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총격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며 3명이 숨지는 등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밍턴 경찰서 소속 1명과 뉴멕시코주 경찰국 소속 1명이 총에 맞았다며 두 경찰관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안정적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으며 이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국인 영국에서 공격용 무인기 등을 확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방문을 통해 반격전에 필요한 군사 지원을 확보했지만 F-16 전투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 마지막 순방국인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리시 수넥 영국 총리의 지방관저 체커스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영국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우크라이나에 방공미사일 수백 기와 사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공격용 무인기 수백 대 등 무인 항공 시스템을 앞으로 수개월 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기초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it's important for the Kremlin to also know that we're not going away. Right? We are here for the long term. We remain steadfast in wanting to defend Ukraine.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넥 총리와 만난 뒤 영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우크라이나가 매우 중요한 반격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m happy that in this way we are in way of preparing very important counteroffensive steps. So thank you very much for all support.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투기 연합을 만들고 싶고 그에 관해 매우 긍정적이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매우 중요한 결정이 들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조금 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전투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수넥 총리가 이번 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태국 총선에서 100년가량 유지돼 온 군주제 개혁을 들고 나온 40대 기업인 출신이 이끄는 작은 개혁 정당이 일약 일당이 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군주제 개혁은 군부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이 줄곧 반대해와서 태국 사회 갈등의 뇌관으로 재부상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제와 징병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2030 젊은 세대의 표심을 사로잡은 전진당이 하원 500석의 총선에서 제1당이 됐습니다. 현 집권 세력인 군부와 민주개혁 야권 진영 간의 대결 구도에서 총 유권자의 약 42%인 41세 이하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기업인 출신이 이끈 돌풍입니다. Sensational. I think the people have spoken, and it's a new dawn. A day here in Thailand, full of hope, and we hope to bring about change. 돌풍의 주역 피타 대표는 42살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 이끄는 정당등과 연정 구성 등을 통해 자신이 총리를 맡을 것이며 왕실 모독제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arliament, and we will use the Parliament to make sure that it's a comprehensive discussion with maturity, with transparency, and how we should move forwar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archy and the mass. 총리 선출에는 하원의원 500명 외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참여해서 집권에 필요한 최소 의석은 376석입니다. 현재 연정으로 309석쯤 확보한 것으로 보여 상원에서 67석 이상을 얻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한데 험로가 예상됩니다. 특히 왕실 모독죄 논란은 2020년 젊은 층의 지지를 받던 야당이 해산된 후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불거졌는데 중장년 상당수와 군부가 반대 입장입니다. But if there's subversion of the result from yesterday, which is a very strong mandate, we could very well see some social unrest as a result. 태국은 1932년 이후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하는 등 군부의 정치 개입이 빈번해 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방사선 핵 물리학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시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이 서울 종로에서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성은 과장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후쿠시마물 1리터를 마셔도 자연적인 수준의 80%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며 이는 아르헨티나, 이란, 인도 지역 피폭량의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최소한 마시지는 않더라도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재활용하라고 우리 정부가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냐는 말을 듣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민 대표답게 발언하고 행동해주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처리되면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마실 수 있을 만큼 안전하면 식수로 사용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이제 강원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오전에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이나 침대가 흔들렸다거나 테이블 위에 놓인 물건이 흔들렸다는 등의 경험담도 올라왔습니다. 갈수록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 측은 이번 지진이 본진이고 앞서 발생한 지진이 전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여진이 이어질 걸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은 24시간 감시 통보 체계 가능한다고 하니까 주민분들께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고요. 어제는 규모가 4.5였지만 규모 6.5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올 수도 있죠. 예,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역사상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은 없는데요. 다만 한 전문가는 이번 지진을 보면서 아직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큰 단층이 활성화된다면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해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면서 단층이 쪼개지면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끼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코인 주식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을 느낀다. 요즘 여러 이슈가 되고 있는 코인과 주식 관련한 기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집값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층이 그 대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나 정치권의 가상화폐 논란 등을 보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의혹인 측면들도 크지만 그래도 흔히 말해서 있는 사람들의 판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특히 청년층은 공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자, 기사 제목 아래쪽에 보면 설문 결과도 함께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10명 중 8명이 내 집 마련 필요성이 있다고 답을 했는데 정작 76%는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집 마련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77%가 부모의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서도 청년층이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는 설문 결과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결핍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삶의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해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뭐 흔히들 월급 갖고는 집 사기 절대 어렵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청년들의 고충이었는데 이번에는 4050 세대입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 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이 약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보다 2.5배나 증가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중에 약 4만 7천 명, 23%가 40대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50대는 3만 8천여 명으로 19.2%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황장애는 2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4050 공황장애 환자가 많은 게 한국의 특이한 경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높다는 게 공통된 지적인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4050 세대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을 인터뷰해보면 집 대출금, 직장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공황장애 증상을 방치하면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 청년들 관련 기사와 더불어서 연령을 불문하고 참 힘든 세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돼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경찰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텃세 학폭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대는 올해부터 편입생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순혈주의 타파를 내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일부 텃세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최근 징계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 가해자들이 방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고 편입생에게는 욕설과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또 흡연장에서도 마음에 안 든다, 인사 똑바로 안 하나 라면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좀 전해드렸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도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데 경찰교육기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경찰대의 경우는 징계 처분 이후 익명 게시판에 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금만 뭐라고 하면 가혹행위라고 하는데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나? 편입제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스터디나 동아리 모임에서 제외하는 등 편입생에 대한 차별이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학폭을 오히려 막아야 할 예비 경찰들인데요. 다시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라면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라면 제조사들이 대체로 호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각 회사마다 대표 상품들을 앞세워서 미국과 중국 또 동남아 시장 등을 겨냥했는데요. 기존에는 현지의 교민들이 이 라면들을 많이 찾았다면 이제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또 예능 프로그램 등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 라면에 대한 해외 시장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외여행 가게 되면 그렇게 라면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해외 마트에 가도 한국 라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라면뿐 아니고요.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식 제품들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제품들도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떡볶이나 핫도그, 또 호떡 등을 미국과 영국, 베트남, 일본 등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일본에는 도한놀이라고 해서 한국 여행 놀이가 최근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상품들에서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정말 해외여행 갈 때 부피나 검역 같은 문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 이 기사 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아침부터 라면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기사로 오늘 굿모닝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종센터입니다. 접수하고 찾는 거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실까요? 항상 그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언뜻 계속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즐겁게 웃고 있다가도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저희는 아직도 그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여유로운 날들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잃고 나서 제 삶에 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어색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오늘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가 되는 날이지만 이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공식 추모 공간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은 사실상 방치돼 있고 서울시청의 임시 분향소는 언제 철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공식 추모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이태원 참사 시민 분향소.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이 흐른 지금도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날에 갔었는지 그렇게 물어보는 이제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유가족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임시 공간일 뿐입니다. 공식적이고 항구적인 추모 공간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지를 놓고서는 논의가 아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시는 합동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에게 자진 철거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서울광장 근처 사무실 한쪽에 추모 공간을 두자고 제안했는데 유족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오가는 야외에 추모 공간을 설치해야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어야 이제 시민분들이 조금 더 우리의 진실을 알 수 있게 되고 저희 참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에 달리는 사이 추모의 마음은 보존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닳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참사 현장. 언제 그런 참사가 일어났냐는 듯 시든 꽃만 무심히 이곳을 지킵니다. 밝고 지른 참사 현장의 추모 쪽지들은 이렇게 야외에 방치된 채 빠르게 빛이 발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걸 막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고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떠나보내는 시민들도 이런 추모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어떤 힐링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추모 공간이라고 하면 인적이 드문 공간에 위령탑만 덩그러니 세우는 기존 방식도 기피 시설이란 인상을 줄 수 있어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그라운드 제로란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9.11 테러 희생자들을 기리는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국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고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전기, 가스요금 이제 인상이 되는데 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거는 그냥 가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쓰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이 인상된 요금이 책정이 됩니다. 실제 이제는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각각 5.3% 이제 오르게 됐는데요. 일단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시당 이제 8원 정도가 이제는 오르게 되고요.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메가줄당 한 1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4인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전기요금은 3,000원 정도 이제 오르게 되고 가스요금 한 4,400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 한 7,000원 정도, 이제 7,400원 정도 이제 오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이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이제는 유예를 하겠다라고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소상공인이라는 정책은 이제 분납 제도를 이제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한 6개월 정도 나눠서 내도록 이런 조치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둔화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인상하면서 다시 압력을 주지 않을까 우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인상 폭이 좀 크진 않아서 괜찮을까요? 근데 일단 지금 이번에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이제는 오르게 됐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포인트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5개월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한마디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뭐 근원물가 지수는 아직도 4%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로 본다 그러면 우향하고 있는 차트는 보이지만 그래도 일단은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 2%에 계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은 뭐 정부 입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공요금이 인상 요인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3분기, 4분기에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사실 올릴 수 있는 뭐 부담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여당이나 이제 총선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겠고 특히 정부가 걱정하는 게 역마진 구조거든요. 사실 뭐 말 그대로 이제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려스러운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적으로 이제 연내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겠다 이런 뭐 정부의 목소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결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주가가 올라겠느냐? 사실 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원가가 오르고 이제는 뭐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판매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근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만큼 많이 못 올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추가 연내 3분기, 4분기에 과연 올릴 수 있어야 됨에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그 공공요금 인상이 산업용에도 지금 적용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쓰는 규모가 서민들이 쓰는 규모와는 굉장히 좀 다른데 굉장히 부담이 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부담 많이 되죠. 네. 사실 산업계 입장에서는 좀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용 같은 뭐 민수용 같은 경우에는 막 킬로와트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단위가 달라지죠. 테라와트시입니다. 예, 킬로, 뭐 메가, 기가, 테라까지 가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8테라와트시 쓰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월 전기요금이 한 1,400원 정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테라와트시 쓴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월 전기요금이 737억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네,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반도체, 철강 이런 쪽인데 뭐 현대제철 예를 들어본다면 7테라와트시를 쓰는데 이게 월 전기요금이 한 563억 원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철강이 어디에 쓰이겠느냐? 건설업체에 쓰이죠, 당연히. 뭐 봉형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봉강, 형강 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럼 건설 원가가 또 오르게 되죠. 그다음에 뭐 건설만 오르나요? 사실 철강 쓰는 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조선업계예요. 조선업계는 이제 후판을 쓰는데 후판 가격 오르게 됩니다. 그럼 조선업계 또 오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가격에서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달아서 도미노 현상처럼 계속적으로 이제는 또 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느껴지고 특히 이제는 자영업자들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계속 틀어놓거든요. 냉장고라든지 기자재 같은 게 특히 PC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공공요금을 인상했지만 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목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너무 미뤄왔고 지금 정부는 뭐 제대로 조정을 못했다라는 지적이 각각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못했죠.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불만이었던 게 시장에 맡기지 않고 이게 정치가 어느 정도 개입되다 보니까 많이 올리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대선 끝난 다음에 직후 4월에 올렸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있었고 저는 이번 연도에 근데 이번 정부는 용기를 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눌러왔다가 도저히 이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일단은 지난해 7월에 5원 정도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7.4원, 그다음에 올해 1월에 한 13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 13원 두 자릿수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올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지금 뭐 전기요금에 대해서 가스요금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계속적으로 올렸다. 그래서 워낙 그 지난 정부 때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매분기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분들이 느껴지기에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랐다라는 이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 적자가 큽니다. 지금 한전이라든지 이제는 가스공사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적자가 크다 보니까 이거 계속 부채 쌓이면요 금융비용 쌓이죠. 그 결국 세수로 메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사실 이번에 올렸을 때가 시장에서 가장 예민했던 게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분기 때 13원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13원 올려야 된다. 한국전력은 56원 올려야 된다. 이번 연도 총 56원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두 자릿수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는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시장에서 나왔을 때가 원래 7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언론에서 보도될 때 7원 정도 올릴 거야 했는데 7원 너무 작아 또 그러다 보니까 8원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건데 그래서 조금 더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본다 그러면 저도 가장 불만인 게 이겁니다. 이게 공공요금에 정치의 어떤 입김이 너무 많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합니다. 독립적인 위원회를 두자. 이게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독립적인 위원회. 그러니까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은 독립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민간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 계속해서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홀이다.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이슈든 뭐든 간에 지금 모든 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이제 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이제는 그 이번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사실 그 안 나왔었죠. 법원에서 허락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왜 거래소를 봐야 되냐면 사실 이거 자금 추적을 하려고 그러면 거래소 내역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소 내역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검찰이 조금 묶여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래소 내역을 확인을 해서 두 가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자금 출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코인을 어디서 받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김남국 위원의 코인 이슈가 터졌을 때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P2E 쪽을 생각했었어요. 에어드랍 쪽. 그러니까 에어드랍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 위믹스 같은 경우가 사실 거래소에서 퇴출됐던 이유가 공시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반응했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공시에서 닥스에서 퇴출됐는데
그럼 더 많이 나왔던 코인이 어디로 흘러갔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이 이슈 터졌을 때 에어드롭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말은 못하는 거죠. 확실치 않다 보니까 계속 고소당할까 봐. 그래서 말은 못했는데 역시나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게 에어드랍으로 해서 어느 정도 더 이벤트성으로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무상으로 받았다라는 게 만약에 입증이 된다 그러면 과연 무상으로 왜 받았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업계 입김, 로비가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겠느냐 요 이슈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김 의원이 이 위믹스 27,000개를 받았는데 이때가 한 21년도 한 10월 정도, 받은 게 아니라 가지고 있었죠. 이때가 21년도 10월이었습니다. 근데 업비트 상장이 되게 한 3개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2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가 혹시 받았겠느냐 이것도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오를 거니까 상장이 될 거니까 가지고 있어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공개 정보에 대한 이용 이것도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는 파헤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 사태도 있었고 이렇게 코인 논란이 사실 젊은 층들 MZ 세대들한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건드리지 않아야 될 걸 건드렸다. 그러니까 MZ세대에 대한 건드리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데 왜냐하면 MZ세대들이 사실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만큼 또 많이 잃었습니다.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김 의원이 이분에 대해서 같이 이론 동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MZ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던 부분들이 느껴지고요. 특히 이제는 가상자산은 아시겠지만 제도권 금융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 않은 법률이라든지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인 방안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오늘 당장 제가 코인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투자해서 코인 만들어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도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논란이 오히려 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린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벼랑 끝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왜 주가가 상승했냐면 사실 벼랑 끝 진술이 아니라 물밑 재개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뉴욕 3대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0.14%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나스닥이 0.66%, S&P 500 지수가 0.3%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밑 재개가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뭐 끝난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부채 한도는 어느 정도 분명히 해결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개 행보를 재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전국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어려울 때니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청계천 복원에 참여했던 서울시 공무원, 대통령 시절 참모들과 청계천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을 재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자신은 총선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명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의 사기 대출 의혹을 받는 업체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 A씨와 등기이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쯤부터 개원하는 가맹 한의사들에게 허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고양시 문봉동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고 공장 관계자 8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마약을 밀매한 불법 체류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어제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한 태국인 일당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올해 2월부터 태국에서 합성마약 만정을 국내로 들여와 호남 지역 농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판매 총책 A씨에게 마약을 도매로 넘긴 태국의 마약상을 쫓고 있습니다. 중국 프로축구팀 소속인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공안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른 승부 조작 사건으로 중국 체육계 사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어 영사 조력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프로축구 산둥 타이산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 선수. 자신의 생일인 지난 12일 상하이 공항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손 선수가 랴오닝성 공안당국의 구금 조사를 받고 있다며 면회 신청 등 필요한 영사조력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손 선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비공무원 뇌물죄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손 선수 영입 과정의 비리 의혹과 함께 승부 조작 연루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같은 팀의 조선족 선수 찐징다오가 체포된 데 이어 최근 하오웨이 감독도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主教练郝伟到底去哪儿了？由于主教练郝伟家中有事不能指挥比赛，可能还真不见得。 축구 광으로 소문난 시진핑 주석의 축구 굴기에 힘입어 한때 K리그의 10배에 달하는 연봉 잔치를 벌였던 중국 프로축구. 그러나 대표팀 실력은 피파 랭킹 81위, 5번 연속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뿐입니다. 지난해 연말엔 15세 이하 유소년 축구 결승전 승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체육강국의 명성과 달리 유독 축구에 약한 이유로 고질적 부패가 지목되면서 대대적인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国家体育总局党组成员、副局长杜兆才涉嫌严重违纪违法。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第二罚也有，这样的话呢，双方分差来到1分，还有1分28秒的时间，这个比赛，又失误，这什么？这球。 프로농구에서도 지난달 플레이오프 경기 승부 조작으로 전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2위를 굳게 지키는 롯데 상승세에는 생애 첫 월간 MVP에 뽑힌 나균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포수에서 투수로 이름도 바꾸며 에이스로 거듭난 나균안 선수를 이지은 기자가 만났습니다. 실패한 포수 나종덕에서 에이스 투수로 포지션도 이름도 새롭게 태어난 롯데 나균안. 평균 자책점 1.34, 4승을 거두며 생애 첫 월간 MVP 영광도 안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보다 일단 팬분들 힘이 제일 컸다 생각하고 또 팀 동료가 많이 도와준 덕분에 MVP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손아섭의 소개로 간 장명소에서 이름을 바꿨지만 지금의 성적은 개명 효과가 아닌 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름을 바꿨다 해서 야구가 잘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남들보다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최근 등판에서 흔들렸던 만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목표. 너무 안 좋은 성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준비해서 앞으로도 더 4월 달만큼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질 것 같지 않은 강팀이 된 롯데를 보며 팬들의 기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롯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삶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생활도 되게 좋고 지더라도 좋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팀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새로운 에이스 나균안. 31년 만에 우승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는 누구? 최강 롯데!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YTN 이지은입니다.
카를로스 수베로 전 감독을 경질한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구단에 대한 팬들의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화 팬들은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트럭 2대를 동원해 프런트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 팬들은 트럭 전광판에 한 경기만에 집에 간 용병, 실업야구는 누가 하고 있는가, 연승 당일 감독 경질, 아나무인 프런트 등의 문구를 띄우면서 프런트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날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7월 말에 해당하는 기온을 보이며 때이른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7도나 크게 웃돌겠고요.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낮 동안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종일, 충남과 영남은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동안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햇볕 차단과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7.7도, 대전 16.9도, 전주 19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30도, 광주 32도, 강릉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계절의 시계가 제자리를 되찾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기도 차츰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